네, 8월 28일 목요일 EBS FM 음악이 흐르는 책방. 오늘 책방 문을 활짝 열어준 음악은요. 퀸의 I Want to Break Free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듣네요, 이 노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부터 매일 오후 4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 책방 DJ 홍대광이고요. 네, 4일째입니다. 조금 많이 편해졌다, 여유로워졌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좀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긴장이 풀렸는지 몸이 살짝 아프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방송하면서 여러 번 음이탈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목이 좀 잠길 것 같은 현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홈페이지와 반디 게시판으로 사연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박인선님, 안녕하세요. 홍디의 첫 번째 방송을 어제까지 전과 다른 4시에서 6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천안에 사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홍디의 라디오를 들은 후부터는 4시가 기다려지고 라디오에서 소개해준 책을 관심 있게 듣고 읽고 싶어집니다. 며칠 전 장형희 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도서관에 가서 예약하고 왔어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서 이렇게 홍대 라디오를 매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PS로 홍 DJ님 취업 준비생들도 응원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코너라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은데 저마저도 여기 나오는 에세이들을 한번 쭉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읽어서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취업 준비하는 거 네, 어려운 길이고 힘든 텐데요.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악 이르는 책방은요. 100%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고 싶으신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지금 휴대전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와 모바일 반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사연과 노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릴게요. home.ebs.co.kr/뮤직북 입력하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음악이 흐르는 책방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이혜나님이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할 일은 태산인데 왜 이렇게 잠은 쏟아지고 피곤한지 문득 달력을 보니 개강도 며칠 안 남았고 벌써 2014년에 3분의 2가 지나가네요. 새해를 맞아 여러 다짐을 한 게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나 혼자 제자리 걸음만 하며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도 너무 초조해하지 않고 느린 게 아니라 신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달팽이는 느려도 늦지 않다는 말처럼 조금 쉬어가도 괜찮은 거겠죠?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젊은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윤상의 한 걸음 더 신청합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지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전해드릴게요.
오늘 그대와 오늘 그대와 함께 나눌 에세이는 장영희 교수의 내 생에 단 한 번 중에서 하필이면입니다. 몇 년 전인가 10대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사는 대충 이랬다.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가도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 휴일이고, 이 노래 나오는 하필이면이란 말은 분명히 왜 나만? 이라는 의문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은 별로 큰 노력 없이도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뿐더러 가끔은 호박이 넝쿨채 굴러오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만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걸핏하면 일이 꼬이고, 그래서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제대로 못 챙겨 먹기 일쑤지 않은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머피의 법칙을 생각할 때가 많다. 하필이면 큰맘 먹고 세차한 날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고, 무엇을 사기 위해 줄을 서면 바로 내 앞에서 매진되고,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면도 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펜만 잡으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짤막한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아야 하는가.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팬더곰 인형을 하나 사며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나름대로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외국에서 살다 와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예였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실수투성이 아나무인인데다가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나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랑해주는가. 하필이면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좁은 소견이 새삼 부끄럽다. 창문을 여니 우리 학생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에 놀러가기로 한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유난히 청명하고 따뜻하다.
네, 오늘 그대와 함께한 글은요. 샘터에서 나온 장영희 에세이 내 생에 단 한 번 가운데 하필이면 이라는 글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였습니다. 네, 목 상태가 루이 암스트롱 성대모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세이 들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김희은님, 부정적 느낌만 생각하던 단어들도 이렇게 쓰니 재밌네요. 발상의 전환 같기도 하고 점점점 보내주셨고요. 서미지님은요. 분명 유난히 좋은 순간도 있을 텐데 부정적인 것만 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은 순간에 감사하도록 해봐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분아님은요. 저도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만한 것도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니 책 읽어주는 라디오 덕이 꽤 있는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곽지은님은 저도 하필이면 이라는 안 좋은 의미로 가끔 사용하였는데요. 단어를 바꿔서 다행이다로 말하려고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하필이면 우리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살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곡을 쓰니까 어떤 사람은 작곡을 하는데 한 30초에서 1분이면 한 곡을 뚝딱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앨범 하나 만든다고 하면 뭐 며칠 안 걸리게 한 10곡을 그냥 후루루루 만드시는데 저는 한 곡을 만들려면 한 달이 걸려요. 진짜 정말 각고의 노력과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야 한 곡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곡을 정말 후루룩 쓰시는 분들 보면 정말 놀랍고 기가 차고 가끔 그럴 때 좀 오늘 장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었는데 되게 스스로가 부족해 보이고 막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감사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노력해야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더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에는요. 사랑 영화만을 고르고 골라서 그 남자 입장, 그 여자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그 남자 그 여자의 영화관 남과 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just the radio, darling. Just the radio. Just the radio in your runaway imagination. Just the radio, darling. Just the radio. Just the radio. We could turn away to another station. 책 읽어주는 라디오. 그 남자 그 여자의 영화관 남과 여.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영화 음악이 함께하는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EBS 성우 유보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앞에 30초 그 징글 네. 소리의 주인공이시라고요. 네.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도 아름다우신데 목소리도 어우. 아름다우시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보라 씨가 네. 오늘 이 코너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코너는요, 매주 로맨스 영화만을 엄선해가지고요. 네. 네, 영화 속의 멋진 OST와 함께 그 남자의 시선 또 그 여자의 시각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구성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오늘 첫 시간인 오늘 네. 어떤 영화죠? 이 이누도 이식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예요. 네. 네, 이 영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요. 네, 저도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하고 싶다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네, 오늘 그 영화를 하게 됐네요. 영화 좋아하세요?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저 봤어요. 보셨어요? 네, 한 7년 정도 전에 봤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봤으니까 네, 비슷하겠네요. 비슷하겠네요. 오늘 그 가물가물한 기억을 네. 가지고 추억 속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겨울 여행을 갔다. 무척 추웠다. 수족관 휴관이었다. 바다, 부서진 조개 껍데기, 부서진 전구, 그리고 조제. 그때가 그립다. 내 이름은 츠네오. 심야의 마자 게임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다. 최근 이곳의 가장 큰 화제는 밤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그 안에는 큰 돈이나 마약이 들어있을 거라고 수군대는 손님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난 언덕길을 달려 내려오는 유모차와 마주쳤다. 하지만 거긴 큰 돈이나 마약 대신 한 소녀가 있었다. 조제, 그녀와 나의 첫 만남이었다. 언젠가 그대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베르나르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게 되겠지. 우린 또다시 고독하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거기엔 또다시 흘러가 버린 1년이란 세월이 있을 뿐인 것이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라고 조제가 말했다. 프랑스와즈 4강의 소설에 나오는 부분이다. 내 이름은 츠네오. 하지만 난 이 소설에서 따온 조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더 좋다. 난 다리가 불편하다. 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방 안 구석에서 주워온 책들을 읽는 것이 유일한 행복인 나. 하지만 이따금 방이 너무 답답할 때면 할머니를 졸라 유모차를 타고 산책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만났다. 내가 만든 달걀말이가 맛있다며 밥을 2공기나 비운 남자. 츠네오. 우린 그렇게 만나 친구가 되었다.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1000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뗐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 그림 한 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나 언제쯤 그댈 편하게 볼까요. 언제쯤 이 욕심 다 버릴까요. 그대 모든 게 알고 싶은 나인데 언제부터 내 안에 숨은 듯이 살았나요. 꺼낼 수조차 없는 깊은 가시가 되어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그댈 위해 아끼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죠. 나는 그대만 그대가 아니면 혼자인 게 더 편한 나라. 또 어제처럼 이곳에서 기다리는 나예요. 조제. 예쁜 여자친구도 있는데 왜 자꾸 그의 이름이 생각나는 걸까? 자꾸 이 별나고 특별해 보이는 조제에게 끌린다. 조제를 잊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사람의 마음이 참 쉽지가 않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우연히 조제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시 조제를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시작됐다.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제일 무서운 걸 보고 싶었다. 남자가 안 생기면 호랑이는 평생 못 봐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의 옆에서 난 지금 호랑이를 보고 있다. 옆에서 살짝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츠네오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마음 든든하다. 츠네오의 팔을 꽉 붙잡고 호랑이를 보는 이 순간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소설 속 베르나르는 말했었지. 언젠간 그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올 거라고. 그냥 흘러간 1년의 세월이 있을 뿐이라고. 그가 말했던 1년 후가 우리에게도 찾아온 것 같다. 츠네오가 고향집에 날 소개시켜주겠다며 차를 나선 길. 여행은 처음인 내가 신이나 말을 걸자 츠네오는 운전 중이라며 차갑게 말했다. 난 느꼈다. 그가 변한 것 같다고. 아니, 그의 사랑이 변하고 있다고. 말없이 차를 타고 가는 우리 둘. 어쩌면 아마도 그때부터 우린 서로의 끝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조제를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러 가는 길에 계획을 바꿔 겨울바다를 보러 갔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남동생에게 못 갈 것 같다고 전화를 하는데 남동생이 문득 묻는다. 지쳤어?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한마디가 전곡을 찔렀다. 언젠가 츠네오가 사라지고 나면 난 길 잃은 조개 껍질처럼 혼자 깊은 해저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겠지. 뭐 그것도 괜찮다. 애초에 사랑이란 영원한 게 아니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건 다 변하기 마련이니까. 난 그렇게 담담하게 이별을 준비했다. 그리고 츠네오와 점점 멀어졌다. 결국 겨울바다 여행을 다녀온 뒤 우린 헤어졌다. 담백한 이별이었다. 이별의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아니, 사실은 하나다. 내가 도망친 것이다. 조제와 헤어지고 그녀의 집에서 나와 길을 걷는데 갑자기 울음이 왈칵 쏟아졌다. 나도 모르겠다. 눈에서 왜 자꾸 물이 흐르는지. 나중에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 헤어져도 친구로 남는 여자도 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이었고요. 중간에 들으신 곡은 유나의 기다리다였습니다. 네, 노래와 영화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밖에서 제작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꼭 조제가 부르는 것 같다며. 맞아요.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함께 해봤는데요. 보라 씨는 어떠셨나요? 처음인데. 네, 제가 이렇게 실제 영화를 보는 거랑 네. 또 이렇게 제가 같이 내레이션이랑 연기하면서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네, 그때 장면들, 영화 장면들도 막 떠오르고요. 그죠.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제가 이 츠네오를 연기를 한다는 게 뭔데 좀 미안할 정도예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폐랄까. 네. 최대한 뭔가 마음을 담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 연기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벽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화를 생각해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 사연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서범근님,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던 영화, 다른 영화와 달리 헤어지는 장면을 담담하게 표현해서 공감했던 영화였어요. 라고. 그죠? 네. 보통 영화들은 이렇게 안 끝나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한국 영화 극적이게 끝나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현실감 있게. 해피 엔딩을 네. 해피 엔딩으로 갈 것 같은 영화인데 네. 마지막에 너무 담담하게 네. 현실적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오는 굉장히 큰 여운이 있었던 네. 영화입니다. 김혜정님께서요. 언제 누구와 사랑에 빠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랑이겠죠.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다가도 현실의 벽을 넘는 건 쉬운 게 아닌 거고요. 사랑이 한없이 아름답긴 하지만 세상 살기에는 현실의 벽도 무시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뭐 맞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실된 사랑을 찾는 게 그죠. 우리네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정환님은요.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모르는 영화였는데 라디오를 들으며 어떤 영화인지 찾아봤어요. 이 영화 보고 싶네요. 유나 씨의 기다리다를 들으며 보니 더 애절해집니다. 저희가 연기를 좀 잘했나 봐요. 그런가 네? 봐요. 다행이네요. 네, 저희 연기를 듣고 영화를 찾아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생겼으면 이거 정도면 성공하지 않았나. 네. 네. 시작이 좋습니다. 김희윤님께서요. 네. 영화를 읽어주는 라디오 처음이라 신선하네요. 음, 목요일에 즐겨 듣게 될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건 다 정말 아나운서님 덕분입니다. 노영주님은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영화를 봤을 때 그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이 코너가 참 좋아요.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원희경님께서요. 영화와 음악과 아름다우신 성분 목소리랑 부드러운 대강 씨 목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듣기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라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정말.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도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아유, 제가요? 네. 충분히 좋으신데요. 어떻게 그렇게 딱 잡힌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1부를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네. 2부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좀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 게시판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익스트림의 몰든 월즈.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고운 날들 눈 내리던 겨울밤 우리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예쁜 영화 불꽃놀이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영화 너는 나의 요정 놀이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크리스마스 너는 나의 햇살 바다 넌 나의 비타민 미소 날 깨어나게 해 넌 나의 사랑 뚜뚜뚜뚜뚜 네, 익스트림의 몰든 월즈에 이어서 박학기 비타민 전해드렸고요. 네, 오늘 유보라 씨를 보내드리면서 네.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함께해서 정말 좋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간단하시네요. 1부 마치겠고요. 2부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가까이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드 게시판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god의 길 보내드리면서 잠시 후에 음악 이르는 책방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프랭클린은 전기를 발명했다. 저는 안 쓰는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휠러는 선풍기를 발명했다. 저는 시원한 부채를 발견했어요. 다임러는 자동차를 발명했다. 전 저만의 자가용을 발견했습니다. 터리는 비닐봉투를 발명했다. 저는 예쁜 재활용 가방을 발견했죠. 발명보다 위대한 발견. 미래를 위해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발견하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또 다른 세상을 만난다. 새로운 여행 EBS FM.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책 읽는 소리. 책 읽어주는 라디오 E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힘겨운 너의 한 음악이 흐르는 책방 홍대광입니다. 네, 음악이 흐르는 책방 롤러코스터 힘을 내어 미스터 김으로 이 부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바쁜가요? 또 자꾸 짜증이 나나 봐요. 벌써 몇 번째 한
5시 마음을 위로해주는 힐링 에세이 작가 조진국의 나는 사는 게 재밌다. 캘리그라피를 배우려고 일주일에 한 번 부산에서 올라오는 후배가 있다. 다시 내려가기 전 집 앞에서 점심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다가 책 이야기까지 나왔다. 무슨 일본 작가가 쓴 건데 기친이든가 뭐든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형 글이 생각나대. 치킨 아이고 키친 아이가. 맞다 키친이다. 야, 치킨하고 키친하고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누가 제목을 그렇게 지으래? 그냥 부엌이라고 하면 되지. 쟤긴 책 이름을 소울메이트라고 지어놓고서. 다음날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집 근처에 사는 사촌 누나와 통화를 했다. 저녁에 오랜만에 자영이랑 밥을 먹자는 얘기였다. 좋은 식당을 알아놨다며 누나는 거기서 먹으면 7만 원 안해 라고 말했다. 한 끼에 7만 원이라니 난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했다. 7만 원? 가격은 모르겠는데 안 비싸. 거기서 먹으면 실망은 안 해. 음식 진짜 잘 나오거든. 이런 7만 원은 아내가 아니라 실망은 아내였다. 말 실수도 모자라 이제 가는 길까지 먹다니 확실히 내 몸이 늙어가고 있는 중이다. 누나는 동병상련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늙어가는 것도 사실은 꽤 재미있다며 그렇게 풀이 꺾일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순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신기하게도 그 말이 맞았다. 택하라고 한다면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탱탱한 피부가 부럽고 샘솟는 힘도 부럽지만 난 그래도 지금이 좋다. 주름살은 늘어나고 뱃살은 처지고 흰수염이 빼곡해도 그래도 늙어가는 게 좋다. 항상 청춘을 노래하고 젊음을 찬미하며 늙어가는 슬픔만 늘어놓다가 사실은 나이를 먹는 것이 꽤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젊은이들이 한다면 배반당한 것처럼 깜짝 놀래겠지. 키친 아니고 치킨이면 어떠랴. 7만 원에 실망하면 어떠랴. 그게 다 늙어가는 재미인 것을. 조금 미안한 일이지만 난 늙어가는 하루하루가 대부분 즐겁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네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Yeah. 이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하지만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겁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겁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좋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난 사는 게 재밌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주 그냥 네, 이 부문을 열어준 오늘의 힐링 에세이는요, 해냄 출판사에서 나온 작가 조진국의 산문집 외로움의 온도 가운데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라는 글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책 속에서 작가가 선곡한 곡이에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 였습니다. 네, 저희 뭐 경상도 사투리 어떠셨나요? 네, 방송에서 처음 해보기는 했는데 부산을 갔다 온 게 도움이 좀 됐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뭔가 나오네요. 네. 어느 부분이었지? 아, 참. 무슨 일본 작가가 쓴 건데 하면서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걸 한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곽지은 님이요. 저는 늙어가는 것보다 지금이 더 즐거워요. 홍디의 부산 사투리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자연스러운 거 맞죠? 네. 서봉근님은요. 힐링 에세이 좋네요. 밖에 어스름하게 노을이 비치는데 라디오에서 힐링 에세이가 흘러나오니 좋아요. 노을이 비치나요? 오늘 뭐 다른 지역에 계시나 봐요. 아직까지는 하늘이 파란데. 네, 김보미님은요. 공감돼요. 저희 엄마도 매일 키친이랑 치킨을 헷갈려 하시거든요. 키친타올을 치킨타올이라고 하시고요. 그렇죠. 치킨타올이라 뭐 치킨처럼 만들었나? 생긴 게 뭐 그렇게 생겼으면 치킨타올도 괜찮은데. 진현주님, 늙어가는 재미라. 전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걸까요? 친구들과 농담으로 우린 너무 늙었어 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전 아직도 나이 먹는 게 싫어요. 유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늙어가면서 늙는 맛이라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걸까요? 네. 궁금하기는 하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삶에 대한 여유와 연륜 정도? 근데 저도 궁금하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타미야의 Officially Missing You. To know
그녀는 하루하루를 하나의 기적처럼 여길 것이다. 서른한 살 김효선입니다.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안 좋은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서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겹쳐서 그런지 저 스스로도 감당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거나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문득 돌아보니 이만큼 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쯤에 제 눈에 들어온 책이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꽤 자극적인 제목의 소설이었어요. 제가 힘든 일을 한꺼번에 겪고 나니까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꼈었는데 이 베로니카도 저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애써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또 안간힘을 쓰곤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속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영화나 책, 노래 가사의 한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소개해 주시는 내 마음의 톡톡. 오늘은 청취자 김효선님이 파울로 코엘류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가운데 한 부분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효선님의 신청곡 제이레빗의 웃으며 넘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연과 노래가 이어지는데 정말 이렇게 가만히 생각에 잠기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너무 이 악물고 막 이렇게 주먹 꽉 쥐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끔 툭 내려놓고 그냥 흐름에 맡기듯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가끔은 그게 더 삶에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 요즘에. 한동안 저 역시도 계속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길 가운데 차근차근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삐덕거리고 잘 안 풀리는 일들 가운데서 혼자 되게 힘들어하고 막 악지고 막.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일이 더 순탄치 않고 제가 더 괴로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쥐고 있던 걸 좀 놨더니 생각보다 더 많은 일들이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신다고 하셨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할게요. 청취자 황인희님과 전윤희님, 강현주님과 연진흠님의 신청곡이에요. 기분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제 노래예요. I Feel You.
맛있는 에세이 작가 안은영의 연애는 한 그릇에 카레 라이스. 감자는 한 입으론 크다 싶게 잘라둔다. 양파 껍질을 깔 땐 무심해질 필요가 있다. 매운 눈물을 흘리다가 나도 모르게 청승 모드가 발동하기 십상이니까. 양파는 영양면으론 고맙지만 정서적으론 고약한 식재료다. 어김없이 울게 한다. 이제 고기 차례다. 난 언제나 소고기를 쓴다. 딱 한 번 닭가슴살을 넣었던 적이 있다. 그날 여느 때처럼 기대에 찬 눈빛으로 숟가락으로 크게 뒤적이다가 닭고기네? 하고 멈칫하던 그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서다. 그는 닭고기가 들어간 카레보다 소고기가 들어간 카레를 좋아했다. 카레 맛을 몰랐던 내게 하나의 취향이 됐다. 난 그 남자 때문에 카레를 요리하고 먹었다. 카레는 내겐 지나간 연애다. 그는 카레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를 처음 집에 초대했을 때 그는 냄새만으로도 카레가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가루 카레는 우유에 충분히 풀어주면 더 맛있는데 라더니 죄송해요 하며 얼굴을 붉혔다. 이윽고 그는 내 생애 첫 카레를 맛봐야 하는 불운한 사나이가 돼 있었다. 한솥 끓인 카레를 맛은 잊은 채 맹목적으로 나눠 먹고 난 이전과는 다른 연애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가감없이 들이치고 군더더기 없는 다가가는 사랑. 그날의 카레는 내게 이후의 카레를 반추하는 나쁜 교본이 됐다. 속절없이 뜨겁기만 한 카레, 밥에 올리면 스미지 않고 군림하는 카레. 마음이 먼저 들키는 탓에 우리의 사랑은 늘 투머치였다. 그러다 보니 부대끼는 일이 잦았다. 카레 맛을 알기 전 강황 맛으로 맛을 짐작했던 것처럼 뜨겁게 부대끼고 강한 기운에 도취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연애는 한 그릇의 카레 라이스다. 어떤 재료를 섞어도 기묘하게 어우러진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연인, 내 처지에 맞지 않는 사랑이란 없다. 사랑하면 본질은 간데없고 사랑하는 마음만 남는다. 지나봐야 사뭇 진줄한다. 뜨거운 강황맛만 내던 카레 냄비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튿날 혼자 데워 먹는 카레는 눈물이 날 만큼 맛있다. 한숨 묵히고 기진한 채 시간을 견뎌봐야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애틋했는가를 알게 된다. 혼자 잘난 척 해봤자 다른 마음과 깃들 줄 알아야 사랑이다. 사랑은 내 마음만 크고 진실되다 해서 마냥 가치로운 것이 아니다. 내 사랑을 알아주는 누군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덜 외롭기 위해 우리 인생에 라이프 메이트가 필요한 이유다.
네, 맛있는 에세이. 오늘은 청어람 미디어에서 나온 소울푸드 가운데 안은영 작가의 연애는 한 그릇의 카레라이스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스탠딩 에그의 아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카레 좋아하시나요? 저는 카레를 좋아합니다. 요즘 보면 일본식 카레, 뭐 인도 카레, 버터 카레 참 여러 종류의 카레가 있는데 제일 맛있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어머니가 한솥 가득 끓여주신 일주일 동안 지겹도록 먹는 카레가 제일 맛있는 카레가 아닐까요? 네. 이상하게 그건 참 안 질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것 중에 사골 뭐 등등등 참 일주일 이상씩 먹었던 음식들이 많은데 카레는 참 맛있게 먹었었어요. 네. 간만에 오늘 저녁은 카레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방송 들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김희훈 님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네요. 맛있는 에세이 들으면서 저녁 메뉴를 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제는 피자로, 오늘은 카레로.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참 맛있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음식을 통해서 뭔가 감성을 자극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침이 막 고이면서도 뭐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 좋아지는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지혜님인데요. 홍 DJ라고 불러도 될 듯해요. 이제는 목소리가 편안한 첫날부터 들었는데요. 오호, 좋아요. 원래 그 전에 화제 베스트셀러 듣다 개편되고 들을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도 화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은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이 동시간대에 이 코너 전에 화제의 베스트셀러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애청자셨는데 저를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되게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김규잠님은요. 아들 녀석 유치원 방학이라 지금 저랑 같이 라디오 듣고 있는데요. 음악이 나올 때마다 춤추자고 하네요. 그리곤 하는 말이 엄마 이 아저씨 목소리 예쁘네요. 홍두광 씨 예쁜 목소리와 함께 아들과 같이 라디오 듣는 이 오후에 참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가 예쁜 목소리인가요? 저 되게 멋있게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쁘든 멋있든 뭐든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음악 듣고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예쁘게 말하게 되네. 브루노 마르스의 Count on Me, 올리비아의 Loveful 두 곡 들려드릴게요.
내 낡은 서랍 속의 음악. 오늘은 청취자 김수경님의 서랍 속에서 추억 하나 꺼내볼게요. 중학생 때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모두 반대하는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거든요. 결국 제 의지대로 되긴 했지만 선생님을 설득하는 건 쉬웠는데 부모님 설득하는 데는 며칠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 의지와 주장을 가지고 주변 어른들을 설득했던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 자주 들었던 노래가 바로 SES의 달리기입니다. 고3 때도 자주 들었던 노래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노래였던 것 같네요. 요즘 진로 고민 문제로 좀 우울해서 다시 조금씩 듣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힘든 일 있으시다면 이 노래 듣고 모두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네, 청취자 김수경님의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요, SES의 달리기였습니다. 네, 저도 이 노래 예전에 힘들었을 때 많이 듣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랜만에 들으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노래 한번 불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기타 잡고 코드를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번 들려드릴까요? 생각보다 코드가 복잡하더라고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떡까지 찼나요? 알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나중에 남자 키로 바꿔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노래가 힘든다고 하니까 괜히 불러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김수경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의 주인공이신 분께서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읽힐 줄 몰랐는데 갑자기 제 이름 나와서 엄청 놀랐네요. 감사해요. 무슨 연습하시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내 낡은 서랍 속의 음악은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추억 속엔 어떤 음악이 흐르시는지, 추억 속에 흐르는 그때의 그 음악들, 저희 홈페이지 home.ebs.co.kr/musicbook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반드 게시판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한 공연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조로 티켓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공연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책방 AD 송호용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천연 화장품 그린이프에서 기저크림 3종 세트, 말글담에서 콜로니 자 캔들, 비타민하우스에서 슈퍼 트리팩트, 애플트리 김약스 안내에서 눈영양제, 아이리버에서 아이리버 블랭크 이어 마이크, 60년 전통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 제주콩으로만 만들어진 삼다 두유에서 두유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8월 28일 목요일 EBS FM 음악이 흐르는 책방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요, 김규장님과 이수경님, 네, 이렇게 두 분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책방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고 주소와 연락처 올려주세요. 내일 코너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그룹 바닐라 어쿠스틱의 바닐라맨 정재원 씨와 함께 떠나는 추억여행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삐삐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음악이 흐르는 책방 DJ 홍대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오늘
대중교